빰.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맨날 학원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미쳐가고 있어요. 자, 머리 한번 삭발하고 싶다. 아우, 진짜. 자, 좋습니다. 자, 오케이. 우리가 수능 완성, 자, 16에서 20번까지 가도록 할게요. 요즘에 맨날 촬영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촬영하고, 그 다음에 수업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도 해야 되니까 내신 대비 자료 만들고. 자, 진짜 하루가 24시간이라도 너무 부족하네요. 자, 너무 부족하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는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무턱대고 내가 무엇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턱대고 뭐부터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선 적어보세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요. 자, 저도요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고3 수능 완성 이거 뭐 문제 독서까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난이도 분류하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풀고 문법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신형고하고 서윤천고 2학년 1학년 그 내신 자료 만들고 그 다음에 초은고 2학년 내신 준비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게 할 게 많은데 하나씩 순서 정해서 해가 나가시면 여러분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하실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뭐냐면 항상 옆에다 적는 습관 가져보세요. 적는 습관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알차게 보려는데 굉장히 큰 도움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좋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하고 만든 가족인데 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쁘죠? 자, 아무튼 자, 개소리입니다. 자, 16에서 20번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오늘 수능 완성 이외의 비문학 문제를 3개를 풀어봤는데 뭐냐면 두 번째 경제 지문은 좀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에 있는 과학, 그 화학 지문이죠. 화학 지문 같은 경우도 그닥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여기 이외에서 조금 어려운 지문을 찾다 보니까 이 16에서 20번 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6에서 20번 지문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속으로 그랬지. 선생님 화학 약하니까 일부러 화학 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솔직히 내심 좀 있었어. 근데 너희들도 풀어봐서 알 거 아니야. 화학 쉬워, 솔직히. 알겠지? 자, 피한 거 아니다. 도망간 거 아니다. 찌워서 이거 하는 거야. 알겠지? 야, 선생님 문과니까 문과니까 이거 인문지문 또 좀 약간 쉬우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핑계 아니야. 진짜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은. 자,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저번 시간에 지문 분석하는 걸 좀 배웠다면, 저번 비문학 시간에. 자, 오케이. 지문 분석하는 걸 배웠다면, 오늘은 문제 푸는 방법을 중심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푸는 걸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선을 돌려서 16번 문제를 여러분들 향해 줍시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근데 볼까요?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문 자체가 너무 길어요. 자, 우리 다 읽고 풀지 말고요. 중간에 잘라서 한번 선지를 털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17번 문제 가볼까요?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 있는 기역과 니은을 우리가 밑줄 좀 쳐놨네요. 기역과 니은을 밑줄 쳐놨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자, 통계적 3다운 논법 설명하고 있는 구절 다 읽은 상태에서 우선 뭐냐면 기역에 해당되는 것만 풀고 그 다음에 가설 연역법에서 이제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니은에 해당되는 거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부분 보기 문제니까 다 읽고 풀고요. 19번 가설 연역법이죠? 이따 가설 연역법에서 우리가 살짝 체크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련의 전제로부터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새로운 명제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형식의 논증을 연연 논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제의 참의 결론의 참을 필연적으로 보증하는 논증 형식이다. 얘들아, 필연적이라는 거 자, 좀 체크 좀 해보도록 하자. 비문학에서 필연적이라고 나왔어. 뭐라고 해석할 거야? 반드시. 알겠지? 반드시.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머릿속에 편하지? 자, 연역 논증은 뭐야? 전제가 참이, 결론의 참을 반드시 보장하는 거야. 논증 형식이야. 이와 달리, 선생님, 저번 시간에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 독해법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자, 연역 논증은 이렇대. 그런데 이와 달리 나와서 두 개의 차이점을 머릿속에 남겨야 되겠지. 자, 가보자.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증을 뭐가 된다? 귀납 논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 연역 논증은 반드시 우리가 결론이 참이야. 미안해.
전제가 참이라면 반드시 결론이 참이야. 하지만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의 참일 확률적으로만 뒷받침해 주는 거야. 반드시 하고 확률적하고 그 차이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통계적 삼답노법은 가설 연봉법과 영역법은 전제가 일정한 정도의 개연성 또는 합리성만의 결론을 부여한다라고 돼 있어. 얘들아, 개연성이라고? 우리가 개연성 뭐라고 해석해? 머릿속에 가능성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러잖아. 자, 전제가 일정한 정도의 결론일 참일 가능성만을 우리가 결론에 부여하는 거지. 오? 자,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자. 점에서 무슨 논증과 우리가 비슷하니? 귀납 논증이지만 논증의 과정은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귀납 논증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 글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차이점을 머릿속에 정리해주고 얘네들은 뭐 하냐면 자, 정도의 개연성만 높여. 즉, 좀 뭐가 되는 거야? 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무슨 성격? 귀납 논증의 성격이지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귀납 논증과 차이가 있어. 오케이, 괜찮니 얘들아? 자, 이걸 연역과 귀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연역과 귀납의 성격을 짬뽕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지. 좀 이해됐니? 자, 오케이. 자, 아무튼 좋아.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렇지. 당연히 통계적 삼답노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자,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연역 논증의 형식과 유사해. 아까 짬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자, 형식은 연역 논증과 유사하네. 하지만 전제에서 결론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 뭐와 유사하다? 귀납 논증과 유사하다. 귀납 논증은 가능성이 뿐이었잖아. 자, 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역 논증에서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을 갖고 있으며 두 개의 전제는 매개념을 공유하며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자, 오케이. 여기 예를 들어가 볼게. 전제 1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오케이, 대전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한 진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냐면 이게 생략된 전제 문제도 수능에 출제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안 나오긴 해. 이거지?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대표적인 삼단문법으로 대전제와 소전제에 모두 있는 사람을 매개면이라고 한다. 대전제와 여기 보이죠? 자, 소전제에 모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매개념이라고 한대. 괜찮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도록 하자. 이에 대전제와 소전제를 뭐하네? 대전제와 소전제를 연결함으로써 전제와 결론을 타당하게 뭐 할 수 있어? 도출할 수 있지. 자, 통계적 삼단노법도 삼단노법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 다음 문단. 어렵지 않아. 자, 오케이.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전제 1. F는 X% 집합G이다. A는 집합의 F의 원소이다. A는 집합G의 원소일 것이다. 여기서 F는 중거집합이라고 한다. 중거집합?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네. 그럼 어디 개념 정리돼 있을 텐데 정리 찾아보자. 자, 집합지름. 자, 무슨 집합? 귀속집합이라고 한대. 궁금해. 자, 증거집합이 뭐고 귀속집합이 뭐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한번 가볼게. 자, 증거집합은 두 전제에 동시에 등장하면서 삼답노법의 매개념 같은 것을 하는 역할이 우리가 뭐가 된다? 증거집합이 한다. 그 다음에 귀속집합은요. 자, 어디서 들어가 있는 거? 전제와 결론에 함께 등장하면서 결론에 A가 속한다는 주장되는 집합이야. 자, 오케이. 그러면 뭐야? 귀속집합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전제와 그 다음에 결론에 들어가 있는 거지. 자, 오케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겠어? 죽는다가 되겠지. 자, 오케이. 자, 좋아. 자,
통계적 삼답 논법이 A가 집합 G의 원소이다가 아닌 자, A가 집합 G의 원소일 것이다. 얘들아, 가능성이지. 개연성만 높여준 거지. 그것은 전제가 참일절에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개연성만 높아줬으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통계적. 자, 여기 부분 강조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자, 왜 강조 표시인지 선생님 밑줄 좀 쳐볼게. 통계적 삼답 논법은 X값이 클수록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 뭔지 알지? 선생님, 그 시험 문제 활용하겠는데요? 맞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가 커지면 B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게 바로 우리 비문학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 상관, 관계. 자, 두 대상 간의 관계를 언급해서 출제, 핵심 키워드가 된다고 했잖아.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또 가보도록 하자. 이때 X값은 중거집합의 내포가 증가하고 외연이 감소할수록 커지게 된다.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겠지. 자, 오케이, 얘들아. 내포가 뭐 할수록?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외연이 뭐 할수록? 작아질수록 뭐가 커져? X값은 커져. 자, X값이 커질 때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 참일 가능성이 높아져. 괜찮니? 자, 요거 머릿속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적어놓고 만약에 정리가 힘들다면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힘들다면 메모 좀 해두는 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내포란 내포 개념도 확실히 알고 가야지. 자, 특정 집합의 원소가 되기 위한 조건. 얘들아, 개념이잖아. 내포는 조건이야. 오케이. 내포는 조건. 자, 외연은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야. 외연은 뭐가 되는 거야?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내포와 외연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얘들아, 내포와 외연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자, 여기 헷갈리면 안 된다. 왜 헷갈리면 안 돼? 자, 좀 헷갈릴까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줬어. 자, 내포가 인간일 때 외연은 70억이야. 자, 오케이. 예를 들어보자. 내포가 여러분들 인간이야. 한 개일 때는 뭐냐면, 자, 외연이 몇 개가 돼요? 외연이 70억이 된답니다. 지구상의 인간이 뭐 하냐면, 그치, 원소수. 이거 인간이다라고 조건했을 때 원소수가 70억이 되죠. 하지만 내포가 뭐 할 때? 인간, 한국 국적, 대학생. 자, 내포가 뭐야? 조건이 3개야. 라고 했을 때 외연은 몇이 되는 거니? 200만이 되지.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조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하냐면 외연이 뭐 하고 있어?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왜? 조건이 많아. 그쵸? 자, 오케이. 뭘까요? 뭐, 인간인, 한국인, 그 다음에 국성국어 원장. 그럼 한 명밖에 없잖아. 조건이 늘어날수록.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따라서 중거집합의 내포가 증가하며 외연이 감소할수록, 자, 오케이. 중거집합의 동질적인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기 때문에 뭐 하게 된다? X가 참일 가능성이 뭐 한다?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오케이,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하냐면, 자, 16번 문제 풀고 갈게. 여러분들은 바로 16번의 1번 선지로 가는 거야. 16번의 1번 선지. 자, 3단 논법은 통계적 3단 논법과 달리 전제가 참이며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된다. 동그라미 칠까, X 칠까? 동그라미 쳐야죠. 3단 논법은 필연적이었고 통계적 3단 논법은 개연성이었거든. 그치? 개연성이었으니까 1분 선지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2번 통계적 3단 논법. 우리 판단할 수 있지? 자, 통계적 3단 논법은 기송집합은 중거집합과 달리 결론에도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아까 얘기 나와 있지. 3번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일지라도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가 아니다. 참일 것이다. 그치? 아까 개연성이니까. 3번 선지 동그라미 치지. 자, 3단 논법에서 매개념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이어주는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 매개념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연결해 준다고 했잖아. 정답 4번 선지까지 동그라미 쳤어. 5번 선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지. 오케이, 괜찮니 얘들아? 자, 16번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문 길 때는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용을 잘랐다가 선지를 지워놓고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다. 자, 좋아. 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자, 오케이. 1번 선지보다 기역은 전제가 참일 경우, 그치, 결론도 항상 참이라는 점에서. 얘들아,
기억이 결론이 항상 참이었나? 아니었잖아. 개연성이 높을 뿐이었잖아. 1번 선지 지워야 되겠지. 자, 2번 선지 보자. 자, 니은 아직 나온 적 없네. 3번 선지 갈게요. 자, 기억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자, 연역적이다. 우선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거 집합을 통해 귀속 집합을 유추한다. 언급 자체가 없으니까 지워놓을게요. 자, 5번 선지 기억은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역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우선 동그라미 쳐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 2번, 3번, 5번 사이에서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와 달리 가설 연역법. 야, 아까 우리 가설 연역법 문제 나와 있었지. 몇 번 나와 있었어? 19번 나와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빨리 읽기보다는 17번 문제를 뭔가 풀기 위해서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지. 한번 읽어보자. 자, 그로부터 연역적인 방법에 따라 예측한 다음 그 예측이 실험과 관찰로 증명되고 진리를 수용하는 과학적 탐구 방법이다.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A라는 가설이 있어. 자, 그러면 보자. A라는 가설이 옳다면 그로부터 연역된 예측 B가 뭐 할 거야? 참이야. 근데 예측 B가 관찰됐어. 그러면 가설 A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일 것이다야. 그렇지? 반드시 참이다가 아니라 참일 것이다. 확률적으로 이야기하지. 자, 예를 들어볼까? A가 참이라면 예측 B도 참이야. 근데 예측 B가 일어났어.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B를 통해서 A가 참일 거라고 이야기하지. 오케이? 이해되니 얘들아? 자, 좋아. 위 형식을 가성연역법이라고 하는데 전제 1에서 전제 2가 도출되는 과정이 연역적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가설 A를 뒷받침하는 예측 B가 반측되다 하더라도 전제의 참이 결론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가설 연역법은 결론은 가설이 참이다가 아니라 가설이 참일 것이다가 뭐가 되는 거니?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런 점에서 가설 연역법은 귀납론 중에 해당되는 거지. 가설의 입성은 가설로 예측된 현상이 실제로 관측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만약 B가 관측되지 않는다면 가설 A가 거짓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가설 A는 반증되게 된다. 이거 참고. 자, 얘들아, 비문학 공부할 때 이런 것들 나오면 어휘 많이 헷갈리니까 오케이. 자, 이것 좀 체크해줘. 반증과 방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자, 오케이. 반증이라는 건 반대되는 사례로 증명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걸 반대되는 사례로 증명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게. 방증은요, 직접적이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명해. 자, 오케이. 예를 들어보자. 요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몇 명 나가긴 해갖고, 지금 뭐, 우리 동네에서 국어학원에 우리가 제일 많은지 안 많은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을 거야. 내가 잘하니까. 자, 그래. 자, 우리 이 동네에서 우리 학원에 애들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학생 수를 통해서 뭐예요? 제가 수업 잘한다는 거 증명합니까? 증명하죠. 반증이에요? 방증이에요? 방증입니다. 방증. 알겠죠? 오케이. 자,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물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식이 방증이 된다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반증과 반증 기억 좀 해두면 여러분들 뭐 독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자, 지울게요. 이거는 우선 지문 있는데, 자, 우선 가리니까 지울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실제 과학에서 가설이 입증과 반증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절차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그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대로 증명할 때는 가설과 함께 뭐가 등장하고 있어? 보소 가설, 경쟁 가설, 그리고 무슨 확률? 선의 확률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 여기서 끝나버리면 되게 무성의한 글이야. 보조 가설, 경쟁 가설, 선행 가설 개념 설명해 줘야 돼. 자, 보조 가설은 자, 하나의 가설을 전제하는 다른 걸로서 대부분의 관찰 방법이나 실험 조건들과 관련된 일반적인 명제나 배경적 사실들에 해당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보조 가설. 자, 오케이. 실험 조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명제나 배경적 사실에 해당된다. 경쟁 가설. 과학적 현상에 대해서 경쟁적 위치에 있는 가설이야. 뭐 A가 오르면 B가 틀거나 B가 오르면 A가 틀린 그런 가설들이 우리가 보는 경쟁 가설이겠지.
어떤 가설과 경쟁 가설 중에서 어느 것이 과학적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때 고려할 것이 바로 선행 확률이다. 선행 확률이라 자, 문제의 가설로부터 예측되는 현상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기 전에 그 가설이 참이될 확률이야. 선행 확률이 높은 가설이 가진 과학적으로 정확성이 경고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전에 참이될 확률이 높은 가설을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뭐야? 선행 확률.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선행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므로 경쟁 가설로부터 공통으로 예측 가능한 현상이 있고 이 예측이 가설을 통해 어느 것이 더 검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 무엇을 갖고서 선행 확률이 높은 가설일수록 과학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뭐해져?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봤어. 자, 16번 문제 풀어줘. 17번 가보자. 2번 가보자. 자, 오케이. 2번. 니은은 전제가 결론을 확률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납적이다라고 돼 있어. 자, 근데 볼까? 니은은 기읍과 달리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달리가 틀렸지. 둘 다 뭐 하고 있어? 확률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둘 다, 자, 오케이. 귀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니은 가보도록 할게요. 3번에 니은 갑시다. 니은은 가설로부터 예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연역적이다. 거기 아까 있었으니까 정답 나왔네. 3번이 된다. 5번 소지 가볼게요. 니은의 두 개의 존재와 하나의 결론. 야, 니은 존재 몇 개 있는지 빨리 왼쪽 볼까? 지문 볼까?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두 개의 존재와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니은은 3개의 존재와 하나의 결론이 되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된다. 오케이,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넘어갑니다. 1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넘어갑시다. 자, 귀납 논증은 강한 논증과 약한 논증으로 나뉘는데 강한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은 논증을 의미하고 약한 논증은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확률이 낮은 확률을 논증을 이야기한다. 통계적 3단 논법에 의해 강한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의 결론이 긍정물일 때와 부정물차일 때, 자, 만일 차이가 있다. 만일 A는 G의 원수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긍정물의 형태일 때는 강한 논증이 된다. 얘들아, 강한 논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참일 확률이 높은 거지. 참일 확률이 높은 거지. 참일 확률이 높은 것은 뭐가 강한 거야? 내포가 많을수록, 외연이 뭐 할수록? 감소할수록. 오케이. X가 클수록. 오케이, 괜찮니? 자, 역시 이 상관관계 문제에서 활용했지. 자, 가보도록 하자. 자, 그리면 보도록 하자. 외연이 감소할수록, 그래. 감소할수록 참일 확률이 높아지니까. X 값이 클수록, 맞네. 자, 준거집합에 내포가 증가할수록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X값 작아진다. 반대. 내포가 감소한다. 반대. X. 오케이. 정답은 1, 2, 3번 중에 고민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보자. 반대로 전제가 그대로 결론이 X는 집합 G의 원소가 아닐 것이다 같은 부정문일 경우에는 자, 뭐가 가능성이다? 참일 가능성이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할수록? 내포가 증가할수록이 아니라 내포가 감소할수록. 자, 외연이 감소할수록이 아니라 외연이 증가할수록. X값이 뭐 해질수록? 작아질수록. 정답 나왔네? 그렇지.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두면 좋겠다. 자, 어렵지 않게 18번까지 풀었지? 어렵지 않았다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자, 천문학자 에딩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옳음을 엄마? 아니, 보기에서 뭐가 나왔어? 사례 나왔어. 잘 보라고 그랬어. 어떤 연역법에 대해서 나왔고 또 다른 이론이 나왔냐? 또 다른 사례, 아니 그냥 사례가 나왔냐 뭐라 그랬어. 사례 나오면 그 사례를 뭐 할 거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맞잖아. 자, 지문에서 이론 나왔어. 보기에서 사례 나왔어. 그러면 지문에 있는 이론을 적용하는 거잖아. 맞지? 자, 오케이. 그러면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써야지 하고 접근해야 돼. 미친 것 같아 요즘에. 자, 오케이.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상대성 이론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 지문에서 볼까요? 그치. A라는 가설이 있는데 그치. 상대성 이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측을 시도했다. 얘들아 지금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봐봐.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그를 예측하기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참이라면 그로부터 자, 그리고 자신이 관측한 자, 사진기나 신뢰할 만한 관찰 도구라면 얘들아, 신뢰할 만한 관찰 도구 밑에서 뭐하고 관련돼 있어? 자, 오케이. 그게 써져 있는데
무슨 가설? 보조 가설과 관련돼 있지? 자, 오케이. 그럼 보자. 중력이 강한 태양의 주변의 빛을 지날 때 휘어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얘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얘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 자, 지문에서 뭐냐면 예측 B가 되지. 그는 1919년 아프리카 개기 일식 때 태양 주변의 별들을 촬영한 사진과 6개월 뒤 같은 위치에서 별들의 위치를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여 별들의 위치가 차이남을 확인했어.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지. 이를 통해 에딩턴은 빛의 강한 중력이 가진 태양 옆을 지날 때 휘어짐을 확인했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어. 오케이, 됐어. 자, 비문학에서 이론 나오고 보기에서 사례 나왔어. 그냥 무턱대고 뭐지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그 이론을 이 사례에다 구체적 적용시켜버려야 돼. 알겠지? 자, 오케이.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야? 미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알아야지 시간 단축 돼. 엄마, 이거 어떻게 모르겠어. 아, 에딩턴 뭐야? 아인슈타인 뭐야? 막 욕하면 안 돼. 시험장에서. 자, 그냥 사례 나왔어. 오케이. 비문학에 나와 있는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는 거야. 자, 좋아. 1번 선제부터 가보자. 1번 선제부터 가보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에딩턴이 태양 주변에 빛을 휘어지는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이었다. 맞지? 상대성 이론이 얘가 오케이.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이죠. 자, 2번 선제 보자. 자신이 관측한 사용한 사진기 나왔어. 사진기, 이게 바로 뭐였어? 보조 가설이었잖아. 신뢰할 만한 관찰 도구라는 것은 실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보조 가설에 해당된다 라고 돼 있어.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자, 3번 가볼게. 3번. 중력이 강한 태양의 주변에 빛을 지날 때 휘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건 이런 무엇을 통해서? 예측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도출한 결론에 해당된다. 아니야. 얘가 결론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결론이었잖아. 상대성 결론이 맞다 틀리다가.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됐지. 자, 이해되니? 자, 그래. 4번 소재가 보도록 할게. 1919년 아프리카에서 개기 일식 때 별들의 위치와 6개월 뒤에 별들의 위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했어. 경험으로 확인했어. 자,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관측에 해당된다. 경험이니까. 자, 5번 손지. 에딩턴이 예측한 것과 달리 태양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도 관측되지 않았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뭐한 거야? 반대로 틀렸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겠지. 반대 증명, 반증이 되는 거지. 오케이, 괜찮겠어? 자, 좋아. 자, 선생님이 여기 부분 여러분들 자 20번까지 풀어드렸어요. 자, 좀 제가 봤을 땐 여기 질문 솔직히 어렵지 않았거든요. 자, 재정 적자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화학식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두시면 여러분들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지문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저는 뭐냐면 이 30분이라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이거든요. 국어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되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를 골라서 좀 어려운 거를 선택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저는 뭐냐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압축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것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라고 하면 즉 내일이 되겠죠? 자, 내일은요. 31번부터 37번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하냐면 풀어드리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놀지 마시고요. 31번부터 푸세요. 31번부터 몇 번까지? 37번까지. 자, 6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내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거 하면 안 되죠. 오케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자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끝! 30분 채울까?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눈이 충혈되더라고. 여기 탈모도 있다.